계속해서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아쉽게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유망 종목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S-오일이 되겠거든요. 그러네요. 네. 국제 유가가 어느덧 또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또 7월 원유 판매 가격 인상 소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수출 제한 조치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국제 유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52주 최고가까지 오른 정유주 지금 살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팔아야 될 만한 논리 자체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고요. 네. 또 금리도 미국채 금리 보시면 다시 3%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증산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사실은 여름철 휴가 시즌, 드라이빙 시즌이라고는 하는데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전략 비축유도 사실 6개월 정도 풀었고 또 태양광 관련해서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의 수입하는데 관세 유예도 해주겠다. 즉 그 얘기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산유국들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가가 조금씩 오르다 어느덧 전고점하고도 사실 크게 차이 안 날 수준. 맞아요. 120불까지 조금 오늘 뭐 눌려서 한 119불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결국은 산유국들이 도와줘야 공급적으로 증가가 돼야만 유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물가가 명확하게 피크아웃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걸로 네.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산유국 관련된 부분도 대표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겠죠. 근데 바이든이 뭐 한번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면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6월로 기대했는데 또 7월로 연기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당장 유가를 누를 만한, 즉 유가가 빠질 만한 요소도 찾기 어렵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정유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즉 산유국들의 증산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CPI 물가 지표가 명확하게 네. 피크아웃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우상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양봉에 따라 사기 쉽지 않더라도 눌린 구간이라고 하죠. 보통 단기 이평선까지 조정 누르면 사실 없이 수익 나기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정유주 지금 뭐 정제 마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도 호전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오늘 같이 오를 때 말고 눌린 목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정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못 가는 종목을 이번에는 알아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정책 수혜주로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네. 정작 수혜는 못 받고 있는 받죠. 건설주.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건설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이번 달에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가 매수의 타이밍일까요? 낙폭과대 반등은 가능한 자리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술적인 제한을 둔 거죠. 낙폭과대라는 거는 사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관점이죠. 사실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아까 정유 같은 것들은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추세적인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건설 관련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야 되죠. 그런 네. 기대감이 있어야 또 건설사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을 보면 사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금리 기준 3%가 넘었기 때문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2% 후반 나오던 것들이 지금은 4%도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원자재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기자재들은 다 올라서 건설사들 실적에는 사실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고요. 물론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기대감은 좀 더 멀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금리 오른 것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사실 낙폭과대 이외의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주택들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라기보다는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외곽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기준시가 9억이 안 되는 투자집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똑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결국 낙폭과대는 가능한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서울이 핵심 지역이죠. 서울에서 특히나 이제 뭐 일부 강남권 또 용산권이라고 하는 일부 핵심 지역들이 재개발 위주로 될 수가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브랜드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들이 GS건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네. 좀 제한적인 접근이긴 하고 낙폭과대 접근이긴 합니다만 GS건설 정도는 그래도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을까 거의 뭐 생각이 연저점 되어집니다. 수준이잖아요. 네, 바닥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상승 모멘텀보다는 낙폭과대 정도로 바라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네, 있겠다 조금 이런 더 시간이 말씀이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쪽이 항공우주 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또 52주 그렇죠.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라고 한다면은 UAM과 관련해서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퍼스텍과 같이 또 방산주로 쪽. 묶여서 네,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들 종목들은 어떨까요? 퍼스텍도 상당히 좋은데요. 뭐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기대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좋으면 사실 방산주들이나 이런 항공주들이 테마성으로 뜨기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안 좋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섹터도 안 좋고 대형주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21선 정도에선 지지가 될 걸로 지수 기준에서 보여지는데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또 다음 주에 그 FOMC 회의도 봐야 되고 결국은 시장이란 게 강한 주식들,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선 지수 상승이 동반되어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테마성 흐름들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들도 그런 흐름상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봉에서 뭐 추격 매수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틀을 바꿀 만한 반등이 나온다라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이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부진한 시장이 바뀌어서 대형 IT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으로 간다라 그러면 말씀드린 섹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필요하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제 초반에 제가 정유주로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의 대안으로서 테마가 또 강하게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눌린 구간에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 시장의 기질이 바뀌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시장의 기질이 바뀌면 네.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질이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물가 부분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란 부분이 이번 주말 이제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미국 네. 기준에서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크 아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꺾일 것 같은 뭔가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조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는 될 것 같긴 한데 더 올라가진 않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물가가 뭐 꺾인다라는 기대가 좀 듣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래도 다수의 종목들을 위해서 물가가 좀 꺾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뭔가 명확한 시그널은 없고 그러나 굳이 시그널을 찾자라 그러면 이번 주 CPI 결과가 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백화점과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종목은 수급은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도 네. 들어오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죠. 있고 그나마 네네.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수급도 들어오면서 이 파라다이스나 네네. GKL 같은 예, 예.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입국자도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더 유망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리오픈주를 보실 때는 네. 사실 리오픈 환경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 지역도 사실은 최근에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의 확진 지역에서 격리한 부분에서 한 반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그 상위층이라고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0만 원짜리 비행기 표도 사실은 뭐 없을 요즘 정도로 없다면서요. 할 수 있는 예. 얘기인데 근데 대다수의 보편적인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와 이 회사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간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주가의 수준 자체가 벌어들인 수익 대비해서 보통 2년치를 미리 땡겨서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장 지금 바로 좋아지냐? 그것도 소비 양극화 아니죠.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고급 소비와 관련된 뭐 일부 백화점 업종, 미국의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러나 뭐 백화점 주가를 보더라도 사실은 빠진 주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가 상승은 제한되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고가 소비와 관련해서 뭔가 주가가 못 오른 부분이 있을 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면세점도 있겠지만 네. 면세점도 결국 여행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당장은 이제 GK린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련된 주들이 좋아 보이고요. 또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CGCB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이제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쇼핑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 영화관 가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라든지 영화관 같은 것들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롯데쇼핑이라는 종목도 조금 무겁긴 하지만 보실만 하고요. 파라다이스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해서 조금 더 간극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낙폭을 네. 점점 키우고 있는 맞습니다. 시장인데. 네, 네.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강해요. 예. 외국인 매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로 끝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만기가 있죠. 내일 네. 모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저녁에 미국이 빠지더라도 한국 시장은 아침에 빠지고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노리신다라면 뭐 오늘 오후, 그러니까 종가 수준이나 내일 아침 정도에 한번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저점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의 악화 때문이고 사실 일본이나 중국 시장 괜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 정도까지만 조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은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질이 바뀔 만한 요소는 보여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